안녕하세요. 정진주식TV 반포 번고래입니다. 오늘도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필요해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 시장 오전장 흐름을 설명드린 다음에 관심주 2종목을 제가 오늘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종목을 제가 얘기 드렸고, 이 두 종목이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종목부터 일단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관심 종목 드리는 거 상당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단기든 스윙이든 여러분들이 딱 모양을 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 괜찮다 하시면은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8월 24일 영상에 찍었던 게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범한 퓨어셀이었습니다. 보이시죠? 8월 24일 범한 퓨어셀을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제가 여기에다가 바로 하나솔루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실제로 이거 어떻게 갔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범한 퓨어셀 여기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24일날 그리고 나서 고가가 어떻게 됐죠? 거의 10%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찍어도 그냥 10%예요. 10%.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그냥 매매를 하셨어도 아무리 못 먹어도 5% 이상은 수익 구간을 단기적으로 불과 2거래일 만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인위적인 흐름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8월 24일 영상에서 좀 강조를 드렸죠. 자, 그 두 번째로 하나솔루션도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얘기 드렸죠? 8월 24일 여기서 얘기 드렸습니다. 양음양 패턴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가하고 나서 오늘 보이시죠? 고가 5%입니다. 이게 음봉에 샀으면 그냥 5% 오늘 먹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고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왜 두렵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시세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 사실 이 구간이 높은 게 아니라 기회를 주네? 그럼 들어가야겠다. 음봉이 나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체험주 두 종목 모두 성공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하나솔루션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시작 단계예요. 지난번에 관점대로 55,000원 부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55,000원 전고점 부근에서는 일단 전고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도 이 본절 심리가 좀 강해질 수 있고, 그때 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체크하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 24일날 관심 종목 두 종목이 성공했다는 부분을 보여드렸고, 그럼 시장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간략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다시피 잭슨홀 미팅이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연준 의장 파월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21선을 좀 돌려놓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명분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만한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만 반짝 미국 증시가 그래도 1.5% 이상 마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밀린 상태에서 내려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출발을 했지만, 어제 증시와도 마찬가지로 이 대부분의 업종들이 올라오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움직였을 때 이때 시총 대형주 그리고 쏠림 현상, 신규 상장주, 강력한 종목 위주로 돈이 몰렸다면 여기 구간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그동안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장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를 해도 더 큰 폭으로 먹기가 애매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손실이 나는 장이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그 안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신규 상장주 플러스 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주도주를 공략했다면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또 이제 원전이 확실히 좀 강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렸죠. 이게 이제 밀어주는 섹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언론이 밀어주는 섹터. 작년에 여러분들 메타버스랑 그리고 2차전지 작년 이맘때쯤 했죠. 9월에서 10월쯤에 상당히 밀어준 섹터. 그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엄청난 언론 플레이가 있으면서 이때 ETF도 설정되고 엄청난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엄청나게 끌어주고 밀어줄 때 그때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정말 자신 없으면 이것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공략하기보다 그동안 저조했던 저평가된 종목들 눌릴 때마다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 이슈, 그리고 중국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로존도 9월달에 0.5%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대규모 경기 부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중국도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노령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실질적인 부양이 없으면 경기 성장이 계속 다운되겠죠. 그럼 앞으로 미국이랑 대만이 관련해서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 없는 경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분열될 수 있는 흐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규모 이 서쪽에다가, 특히 이 중국 땅이 크잖아요. 중국이 큰데 동쪽에 대부분 발전되어 있고 동쪽이 세력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 상하이방, 베이징방, 여기 3대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다가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 대규모 인프라를, 여기다가 인력들을 좀 키우려는 그런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다시 좀 경기 부양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되고 있던 게 어디였죠? 중국에서 제일 컸잖아요. 그럼 이런 쪽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오늘 건설기계 관련주 이슈 나왔으니까 간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맥락과 경제 매크로 안에서 이런 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대체적으로 제가 오전장 중심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2550포인트를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이 뭐의 삼중바닥이 좀 만들어지면서 좀 박스권 움직임이, 사실상 이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9월 달에도 제가 봤을 때 FOMC 금리가 말에 있어요.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려면 그래도 FOMC가 끝난 이후에 금리를 정말 0.25% 정도로 올리고 9월에 유로존이 0.5% 올려서 환율을 다시 1,300원 초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2,500에서 2,600 그 코스피까지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크게 올리게 되면 환율이 다시 달러 강세 기조가 진행되면서 좀 쉽지 않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도 반등 나오면 다시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이제 시장 설명과 그리고 이 관심 종목 두 종목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종목 보셔야겠죠? 오늘 제가 뭘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기 전에 항상 이슈부터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은 다시 원전 섹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원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예전에 이 문재인 정권 때 정책주가 가장 유명했던 게 수소차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권이 유지되는 5년 동안은 갑니다. 그럼 원전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은 가요. 근데 마지막 1, 2년 전에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인물주들이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시세는 1년에서 3년 동안의 이 정책주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럼 이 정책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차는 여러분들 이게 사실상 제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정부가 수소차를 표방했지만 실제적으로 현기차, 그때 수소차 이슈로 수소에 집중을 했지만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밀어줬는데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박스권 내에서 저점에서 모으는 분들만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고점 돌파를 예상하고 했던 분들은 다시 내려오고, 왜냐? 실적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책주에서 실적이 담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게 엄청난 우상향을 만들면서 지수만 그냥 유지만 돼도 저는 이 원전 섹터가 차기 대장 섹터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이슈입니다. 13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 여러분들 환율이 최근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서 시장 부담이 됐던 것처럼 반대로 13년 만에 수주를 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K원전 산업, 여러분들 최근에 이 조선산업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조선산업이 08년도 고점 찍고 거의 뭐 13년 동안 사이클적으로 업황이 부진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의 이 조가 조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전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는 단계예요. 2단계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원전 섹터를 하나 갖고 왔고요. 그 원전 섹터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이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이 저는 다시 한 번의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한신기계가 지금도 뭐 물론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신기계 딱 차트 이게 보시면 가기 전 차트입니다. 대시세가 나오기 가기 전 차트, 이 120선 보이시죠? 여기 이탈합니까? 이탈해도 다시 돌려놓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대시세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르비텍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서 이 오르비텍의 주가가 이 7,500원대에 있을까 아니면 5,000원대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지수가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아니면 좀만 올라도 저는 이게 10,000원 이상 구간에서 하반기를 맞이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상당히 흡사한 패턴이죠. 베입선을 이탈한 구간에서 다시 올해 1월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시세 유지를 하다가 여기 구간 왜 그럴까요? 지수가 박살이 났죠? 근데 다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구간에서
누군가 인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거 먹으려고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거 진짜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 10,000원 이상은 그냥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제가 종목 오르비텍이 저는 추가적인 대장주로 다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보셔도 고점 찍고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오죠. 다시 고점 찍고 돌파를 못하다가 21년도부터 여기를 확실히 돌파하고 나서 지금 21선에서 안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큰 돈들이 다시 투입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로 소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보시고 앞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내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시총이 무거운 것들은 사실상 이건 외인 기관 수급주고, 외인 기관은 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크게 가지 못해요. 영향이 있고, 그래서 많이 먹으려면 이런 오르비텍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오르비텍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민족국이 어딘가요? 이 폴란드예요, 폴란드. 폴란드인데 미국이 무기 수출을 좋은 것들은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이게 유출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호 국가인 뭐 대만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 정말로 뭐 영국, 진짜로 완전히 지켜야 될 이 동맹국들이 아니고서야 이 수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기에다 수출하는 이 기염을 통한 게 바로 미국이 수출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이 폴란드에게 팔겠습니까? 이 무기 수출 국가는 러시아는 미국이에요. 근데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고, 러시아랑 폴란드가 사이가 좋지 않은데 러시아가 폴란드에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일본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밀접 국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기능성과 상당히 좋은 부분 때문에 수출을 받으면서 태조 이방원의 방산, 이게 선택이 받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이유가 상당히 제일 커요. 그래서 이 방산주가 최근에 강하고 있는데, 근데 방산주도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시세가 이미 고점에 도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점에 있는 것 별로 안 하고, 하더라도 저는 저점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포메탈입니다. 근데 포메탈 보시면은 이게 정말 재료가 많아요.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재건 관련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식량위기에 따른 농기계 핵심 부품, 거기다가 원전 플러스 방산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그냥 올릴만한 뉴스를 그냥 자기들이 타이밍 보고 올릴 수 있는 거, 뉴스를 자기 마음대로 타이밍 보고 올리는 종목이다. 이 종목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 들어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서 대규모의 돈이, 사실상 이것도 작년 말부터 준비 중인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 하단은 상당히 지키죠. 그 다음에 일부 조정이 무너졌긴 했지만, 저는 이게 다시 7,000원 상단부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모아가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설명드렸고, 좀 더 시향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고 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체험과 이용권, 그리고 고객 관련 지원팀에서 본인 확인 후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버은피어셀 하나솔루션 정확히 성공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010-2575-4421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